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전 드디어 꼬리가 밟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상하던 국내 좌빨,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빨들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더러운 거래, 커넥션 같은 게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 말, 2017년 초 사이에 대한민국이 변동기에 권력이 바뀌는 와중에 그리고 그때 2017년 5월에 있었던 대선 과정에서 중국이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게 지금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의 등장 과정에서 중국이 배후에서 모종의 장난을 쳤을 가능성을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 중국의 한 차관급 인사가 그때 민주당의 실세로 떠오르고 있던 문재인에게 대선 자금을 지원할 의사를 전달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김상순 북경대 국제관계학 박사가 최근에 발간된 월간조설 9.15 인터뷰에서 이거를 터뜨렸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중국의 한국 대선 개입 시도를 아예 까발린 것입니다. 자, 이게 월간조선 9.15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폭로한 기사입니다.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심플합니다. 김상순 박사라고 하는 분이 2017년 2월 달에 그때 박근혜 탄핵이 임박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한팡밍, 민이 아니고 밍입니다. 한팡밍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교위원회 부주석 차관급이랍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문재인 후보 쪽을 당신이 찾아가서 중국에서 대선 자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한번 만나자. 그 얘기만 전해라. 그때 김 박사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말고 김 박사 말고 다르게 한중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높고 성사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하는 게 김 박사의 증언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듬해 2018년 2월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고서 몇 개월이 1년이 채 안 되어나서 한팡밍은 한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뜬금없이 훈장을 받습니다. 훈장이 뭐냐? 대한민국 수교 훈장 흥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한팡밍이 받았던 훈장과 함께 동료들과 서 있는 사진입니다. 자, 사진 훈장을 달고 있는 한팡밍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한팡밍이 서울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훈장을 들고서 베이징까지 가서 그 사람에게 훈장을 전달하고 국내 인사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훈장을 찍은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 오른쪽에 두 번째가 한팡민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 사진은 그가 훈장을 받고 일장 훈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문제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구조입니다. 차관급에 해당되는 인사가 중국 공산당의 승인이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게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중국 공산당과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쿵짝쿵짝하는 더러운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고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 내정에 대한민국 2017년 대선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월간조선은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못지않게 훨씬 중요한 또 하나의 의혹을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간에 바로 그때 얼음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한팡민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기 직전에 2017년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별도의 외교 거래, 외교 밀약을 했다는 의혹을 저는 옛날부터 글과 방송에서 떠들어왔습니다. 그해 1월 달에 송영길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그때 송영길이 국회에 외무분과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송영길이 민주당 의원 7명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외교부장으로 있던 왕이라고 하는 그 기분 나쁘게 생긴 그 친구하고 정식으로 면담을 합니다. 그때 송영길과 왕이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송영길 일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중국에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럼 반대급부로 뭐를 주겠느냐? 한중 간에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똑같은 의견을 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물론 이건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2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 얘기를 떠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사드 배치랑 관련해서 3불을 이면 합의했던 것도 그 당시였습니다. 3불이 뭡니까? 사드에 대한 추가 배치를 할 수 없다. 안 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하지 않겠다. 이것도 미친 약속을 한국 정부가 중국에 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 MD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문재인 정권이 덜컥 중국하고 합니다. 그런 수상한 국민적 동의가 없는 외교 거래, 뒷거래를 그때 다 했던 것입니다. 송영길과 왕이가 그런 짓을 하고 1개월 뒤에는 한방명을 통해서 한국 대선에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송영길과 왕이의 외교 밀약설의 근거는 뭐냐? 평론가 조우석이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떠드러나냐? 그거는 오늘 재산 밝히겠습니다. 당시 국내 3대 보안기관 중 한 곳에서 송영길과 왕이가 밀약을 했다는 움직임을 정보를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형태로 그 기관의 윗선에 2차례나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건다면 저는 그 기관의 내부에 올라갔던 보고서를 까자고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하고 한국 사이의 외교 밀약의 핵심은 뭐냐? 민주당 그 친구들이 정권을 잡으려는 욕심에서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거 저는 보는 것입니다. 나라 팔아먹는 수준의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제 추론이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실제로 문재인이 집권하던 그해 2017년 말에 중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진핑이하고 정상회담을 가러가서 말도 아닌 홀대를 받습니다. 그때 수행기자가 짓발 펴고 얻어 터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는 정식으로 항의 한번 못했습니다. 그때 최악은 문재인이가 했던 베이징대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당시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그 친구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치명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때 중국의 꿈, 중국몽과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이건 대중국 충성서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중국 충성서약.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왕이 송영길 사이에 외교 밀약이 있고 정권을 잡을 욕심에 황당한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문재인은 중국의 꼬붕이 된 겁니다. 옛날 조선 왕조가 중국의 명나라의 윤호하에 건국이 됐듯이 문재인은 중국의 어모 아래 만들어진 정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수행기자가 얻어 터지고 문재인은 벌벌 기는 연설을 대한민국 국민이 볼까 두려운 그런 연설을 함부로 떠들었던 것입니다. 아부입니다. 아부. 친중 사대주의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송영길과 왕이 사이에 외교 거래 밀약이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한팡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에 비자금을 제공하려고 하는 의혹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국힘당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칼을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강도 높은 수사도 병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 의혹을 풀지 않고서 한국 외교는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야말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친중 사대주의파 무리인 문재인, 이해찬, 송영길 등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넘긴 사건 아닙니까? 이완영보다 더한 친구들입니다. 국힘당이 좌빨 민주당이 하는 반일 장사에 허둥지둥하고 맨날 당하지 말고 이걸 공격해라. 이걸 오늘 방송에서 재확인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먹잇감을 국힘당한테 줬는데 받아먹지 못한다? 우리는 국힘당을 그러면 신뢰할 수가 없다는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